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수입니다. 오늘은 호남 황해인들이 개국한 코리아라고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게 지루하니까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얘기했다 그럴게요. 오늘은 고려라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개국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려를 개국하게 된 그 계기는 신라하고도 연관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장보고 장군을 들 수 있는데요. 장보고 장군은 서기 818년경에 중국 당나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당나라에 가서 떠돌이 생활도 하고 거지처럼 살다가 결국은 무령군이라고는 말하자면 지역 방위군, 해상 방위군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거기 이제 지원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이 양반이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무령군 중소장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올라가죠. 그 중소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지방의 해안 경비사령관 이 정도의 지위인데, 그렇게 올라가서 딱 그동안은 정신없이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제압했다는 건 무슨 청량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보다 우월한 무예 실력으로 결국은 군내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서 이제 중소장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동안에 그 양반이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양반이 이제 중소장이 돼가지고 그때 비로소 당나라의 현상을 둘러보니까 우리 신라인들이 엄청나게 거기 많이 와가지고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당나라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은 성노예가 돼 있고, 젊은 남자들은 완전히 일꾼 노예가 돼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양반이 분개해가지고 우리 교포들을 모아가지고 그쪽에 옛날에는 땅에 다 임자가 없으니까 임자 없는 땅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착촌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각 가문에 소속된 노예들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산 노예들이니까 그냥 뺐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중소장이라는 지위로 가능한 사람들의 노예만 이제 뺏는 거죠. 불가능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노예는 뺏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산둥반도에다가 신라의 교민들을 이제 유민들을 거기다 끌어 모아 놓은 게 이제 훗날 법화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당나라의 중소장 지위 가지고는 신라의 노예로 팔려오는 그 사람들을 다 막을 수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신라에서 그 사람들을 막아야지 외부에서 그 사람들을 당나라에다만 파는 게 아니라 일본에다도 팔고 아랍에다도 팔고 세계 상인들이 발길이 닿는 데는 다 갖다 가격만 맞으면 다 팔아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돈도 안 쓰고 긁어 모았던 돈하고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신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충분히 입수해가지고 그걸 신라에서 좋아하는 물품이 뭐냐 해가지고 무슨 당나라의 무슨 기중품들을 이제 사서 모아요. 꾸러미 모아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이제 당나라의 중소장직을 무령군 중소장직을 이제 포기하고 사표내고 신라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신라 경주에 이제 조정에 가가지고 당시에 흥덕대왕인데요. 흥덕대왕한테 선이 닿는 화백들, 소위 신라에는 17괴의 관등급이 있는데요. 1급은 물론 이제 왕족이고 2급은 거기 이제 화백들 이런 거 있고 그렇게 해서 당나라에 이제 장보고가 간 이유가 17등급에 해당하는 최하위 농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에서는 장보고가 자기의 폐기하고 어떤 포부를 성취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나라로 망명을 한 건데, 이제 돌아올 때는 그렇게 계급이 등급이 진급된 건 아니지만 당당한 이제 힘이 있는 거죠. 우선 당나라의 무령군 중소장 했다는 캐리어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흥덕대왕을 만나겠다고 이제 와서 신라에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당시 신라가 이제 한참 썩어 있을 때니까 흥덕대왕을 아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나를 흥덕대왕하고 이제 그 면담을 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면담에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해서 그 흥덕대왕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그 당나라에 가면 뭐 이런 정도에 돼가지고 신라의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고 이 나라 그 백성을 못 지키는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한테 1만 명에 대한 모병꾼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신라의 그 해안을 완벽하게 관리해가지고 그 해안을 통해서 이제 무역 오는 그 배들한테 일정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저희 그 1만 명이 먹고 사는 군대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왕님한테 이제 뇌물을 바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흥정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흥덕대왕이고 참 괜찮은 아이디거든요. 이게 좋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해라. 근데 이제 우리 역사의 기록은 정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1만 명을 주었다고 그래요. 신라 흥덕대왕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얘기고 1만 명을 주어도 장보고가 그 1만 명의 군사가 필요치도 않아요. 왜 필요치도 않냐면 육지에서 그 뇌물 먹고 이렇게 그 빈둥빈둥하던 군사들 들어봐야 장보고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바다에 와서 그 뭐 이렇게 노를 젓고 막 바다를 다니면서 해적 거고 싸우려면 그런 놈들은 와서 배 한 몇 시간만 타면 왜 이렇게 그리고 멀미하고 그 전혀 무용지물이니까 그런 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명 모병권을 받은 것이지 군대를 줄 수 있는 그 신라의 국력도 안 돼 있고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거 아냐면 제가 그 당시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장보가 이제 1만 명 모병권을 받아가지고 온 그 서류도 내가 봤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제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1만 명 그 모병권을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 게 이제 완도군 장도지 않습니까? 장도에 와서 이 사람이 군사를 모병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섬에 사는 그 젊은 사람들 뭐 다 이제 갖다 팔아먹고 남지도 않았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젊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그래가지고 경상도고 전라도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1만 명을 하여튼 모아요. 1만 명을 모았는지, 막 9,900명 모았는지, 그건 내가 세보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대충 그렇게 모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완도 일대, 청해진 일대 남해안을 제패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보다 늦게, 해안을 관리한 영국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무슨 앵글로 섹슨족, 이런 사람들이 소수 민족들이 근근히 살던 그런 민족인데, 바로 해적 바이킹을 양성해가지고, 장보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바다를 관리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뜯어가지고 대형 제국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조선, 신라 제국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당시 이제 장보고가 계속 존속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군사를 모아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신라의 흥덕대왕이 죽고 나서 김균정, 김명, 이놈들이, 신해왕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 싸움하다 나중엔 무슨 내시가 왕이 되고 지랄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김균정의 조카인가 누가 이제 장보고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은거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민해왕인가? 그거를 이제 내모는데 이제 쿠데타를 하는데 장보고 보고 군사를 좀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장보고가 자기 부하 염장한테 5,000명을 준 거잖아요. 여기 5,000명이 가서 신라를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장보고 군대 5,000명이 신라에 들어가서 정권을 바꿀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무슨 흥덕대왕에 무슨 군사가 있다고 장보고한테 1만 명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 역사는요,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경주가 얘기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보고가, 염장을 시켜서 이제 5,000명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신라왕을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고 나는데, 그 왕들이 단명을 해요. 막 1년 만에 죽고, 2년 만에 죽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염장이라는 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왕들 밑에 있어 봐야 별 볼 일도 없겠고 그러니까 장보고를 차라리 죽이고 지가 이제 해상왕 청해진을 차지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야심이 찬 데다가 신라의 상대등들하고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장보고를 암살하려고 계획하고 이제 장보고한테 와가지고 형님 제가 죽을 질 됐습니다. 그 신라에 가서 왕족 밑에 있으니까 제가 형님한테 연락도 잘 안 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놈들이 전부 다 나 이용만 하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형님한테 따라왔으니까 우리 형님 제가 잘 보살펴 드리니까 잘 하고 삽시다. 그런데 장보고가 이게 성격이 참 호탕하고 아주 그 착한 사람이 본래 신라의 민족을 구하겠다고 온 사람이니까 그런 그 박정희나 우리나라 그 전두환이나 이런 정치가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염장이 돌아왔으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둘이가 술을 신나게 마시고 술이 먼저 떡이 돼가지고 장보고가 먼저 그 술에 취해서 이제 잠든 사이에 그 염장이라는 놈이 이제 장보고를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암살해가지고 이제 그 후로 장보고 부하들을 자기 명령을 따르라니까 장보고 부하들이 안 따르죠. 장보고가 얼마나 훌륭한 장군인데 염장이 암살한 걸 아는데 그게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잔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라의 그 장보고 휘하에 있는 군사들을 이제 다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고 어디로 보내냐면 전라북도 김제군. 이게 옛날에 이제 그때 신라 때 벽골군이거든요. 벽골군에 그 벽골제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그때 삼한시대 이후로 이 한반도에 두 개가 있어요. 충북 의림지가 있고 그리고 김제의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이 호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김제 저수지, 벽골 저수지라고 그러죠. 그 저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호자를 써가지고 그 저수지 남쪽이 호남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호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준설 공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워낙 그 저수지가 커요. 뚝만 뭐 1km, 4km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4km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크로스에서 가보진 않고 보만 했더니 굉장히 까마득하게 멀어요. 지금은 다 터가지고 이제 농토가 돼 있고 옛날에 이제 저수지였는데 거기를 다 준설 공사라는 그 명목으로 장보고 부하들을 10만 명을 그걸로 투입을 시켰어요.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인 목적은 준설이 목적 있는 게 아니라 준설을 빙자해서 그거 가서 패서 때려 죽이려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서기 843년에서 6년 사이인데 그것도 정확한 연대가 없어요. 그 사이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이제 벽골제 와가지고 그거를 준설 공사를 빙자해서 이제 왔는데 그게 이제 후세에 박정희가 그거를 본따가지고 저를 반대하는 그 쿠데타 세력하고 깡패들하고 섞어가지고 국토건설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오고 내가 살던 내 고향 충청남도 서산 해미면 개척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이는 쿠데타 하고 나서 이제 역시 반대 세력 데모오는 학생들 이거 잡아다가 삼천교육대라고 해서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가면 한 천몇 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 역사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벽골제에 이제 왔는데 이 벽골제에 온 병사들이 누굽니까? 장보고 밑에서 정말 천하를 호령하던 아주 맹장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쫄병들한테 터져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맞아 죽어 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뭔 수단을 쓰는지 다 도망가요.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다는 아니고 이제 상당수는 죽고 이제 나처럼 똑똑한 사람들만 이제 살아서 도망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같아요. 여러분처럼 훌륭한 사람들만 도망가고 이제 좀 찌질한 사람들은 죽고 운이 없어 재수없는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어떻게 돼요? 신라하고 선이 닿아가지고 좀 친신라적인 사람한테 가면 잡혀 죽을 거 아니야. 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어디로 주로 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소위 호적들이 어디였냐면 개성의 왕룡 왕건의 아버지죠. 그리고 여기 전라도 신안군의 앞에도에 이제 수달 또 여기 영산강의 오다리안 아버지 오부돈 또 승천만의 박영규 저기 동해 김순식 이렇게 이제 해안가에 있는 호적들만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호적이라는 이름뿐이지 사실은 해적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밑에 들어가 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맹장들이 이제 거기서 탄생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줄이고 이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